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맨날 공부만 하다 보면 머리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수업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 한번 내볼게요.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정답을 달아주세요. 자, 문제 한번 잘 들어보시죠. 못, 철사, 조각 같은 금속 이물질을 삼키면 소화기관에 상처가 나거나 심하면 곪을 수가 있어요. 정말 더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다가 일부러 자석을 먹인다고 해요. 그럼 그 자석에 여러분 쇠 조각이나 못 같은 게 붙어서 다른 장기에 흘러가지 않겠죠. 이렇게 일부러 자석을 먹여서 동물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 이 자석이거든요. 이 자석을 먹이는 동물은 뭘까요? 자, 1번 호랑이, 2번 개, 3번 소, 4번 오리. 자, 수험생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지금부터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가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9개의 법칙을 모아서 이론과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설해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교재는요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프린트해서 여러분들께서 출력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기 공부를 처음 하는 수험생이다, 아니면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물리를 포기했다 라고 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지금 에듀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썸네일, 지금 전기 용어 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전기 9대 법칙을 보셔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 수포자분들도 계시죠? 또는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면 기억이 정말 안 나요. 저야 이걸 매번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20년 만에 갑자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물어보면 이걸 누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전기 수학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전기기능사를 위한 전기 수학이지만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를 함께 공부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전기 9대 법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배워볼 법칙은 키르히호프의 법칙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앞에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쿨롱의 법칙도 사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 정전력이 있었고 자기력, 또는 정전력과 정자력이 있었죠. 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이 있고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 요거 기출문제죠. 일단 요거 중요해요. 제1법칙이 무엇과 관련된 거야? 전압이야, 전류예요? 예, 전류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전류 평형 법칙은 어떤 거냐? 아마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간단한 그림 한번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파란색 파이프가 있고요. 흰색 파이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봐도 지금 여기 들어오는 전류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나가는 전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합쳐지는 점이죠. 이런 걸 우리가 회로에서는 이제 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굳이 이런 용어를 안 써도 돼. 전기 기사에서도 필요 없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파이프가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들어오는 전류예요. 그럼 얘는 무슨 전류일까요? 나가는 전류죠. 그래서 얘는 I4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겠죠.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아웃은 서로 어떻다? 같다더라. 요게 여러분 전류 평형 법칙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면요. 뭐가 헷갈리냐? 야, 1법칙이 전류 평형 법칙이었나? 2법칙이 전류 평형 법칙이었나? 요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소주가 있고 양주가 있고요. 맥주가 있죠. 막걸리도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 맥주예요. 자, 맥주 뭐라고요? 자, 여기 호프라고 쓰여 있죠. 자, 호프가 1등이다. 그래서 제 1법칙이 전류입니다. 알겠죠? 류자가 뭐예요? 흐를 류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하이네켄 맥주 따가지고 그 붓는 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어찌됐든 간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총 같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 멋있게 그럴듯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I1, I2, I3라고 했을 때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뭐다? I4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식은 이렇게 써도 되죠. 어떻게 써도 되냐면 I4를요. 이렇게 이항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꼬르 가운데 등호가 있는데 얘를 넘어가게 되면 부호가 샥하고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에듀클래스의 전기 수학 강의를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예전에 배웠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 까먹는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벌써 이사한 지가 6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집 주소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자주 안 쓰니까 잘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자주 해야 기억이 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 마이너스로 부호로 바뀌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I4가 되고 이것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개의 전류의 합이 되는 거죠. 딱 이렇게 말했더니 또 이제 기분이 상한 거야. 아니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왜 또 합이라고 하냐? 아, 얘도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I4 하면 얘도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이럴 때 어떤 기호를 쓰냐? 이렇게 일일이 쓰기가 너무 팔이 아프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써요.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이 전체 전류의 합, 썸, 합이란 뜻이에요. 전체 전류의 합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 고등학교 책 다시 수학책 펴서 시그마 공부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 우리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 평형 법칙 배워봤는데 우리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키르호프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딱 봐봐. 1번. 제1법칙은 전압에 관한 거다. 이미 아웃이지.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제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다.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 뭐라고요? 맥주, 호프라고 해서 1법칙이 전류에 관한 법칙이 됩니다. 그럼 3번과 4번 역시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1법칙은 회로망의 임의의 한 회로의 중에 전압 강하의 대수합과 기전력의 대수의 합은 같다. 우와,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이거 틀렸어. 자, 근데 얘가 읽어도 가슴속에 팍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이유인데,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께서 키르호프의 제2법칙을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얘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전압과 관련된 법칙은 여러분 1법칙이 아니야. 몇 법칙이에요? 네, 2법칙이에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 얘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대수라는 말이야. 대수라는 말이 눈에 잘 안 들어와. 여러분 그럼 수학적으로 대수를 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는요 손으로 가려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포인트 워드는 뭐냐면 전압 강하의 합과 기전력의 합은 같다. 요거를 이따가 키르호프 제2법칙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 들으면 이거 선생님 너무 쉬운데 빨리빨리 넘어가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제2법칙은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력의 합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뭔가 막 이상하지? 보자마자 아웃이죠. 일단 전류 나왔어? 그러면 몇 법칙이에요? 1법칙이에요.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로망의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시그마 I. 일단 여러분 시그마 나오면서 전류 나왔잖아. 그럼 전류에 관한 법칙은 뭐라고요?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야, 2법칙이야? 1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금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공부하고 계시죠? 예, 정답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른 여러 문제 안 풀어보셔도 돼. 여기 있는 문제만 충분히 푸셔도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와, 내용이 길어. 야, 너무 길어서 좀 부담이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답이 안 바뀌는 문제야. 일단 가장 긴 게 정답이에요. 자, 네 번째가 정답인데 얘가 틀렸어. 이게 무슨 말인지 얘를 오히려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키르호프에 관한 법칙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1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틀렸다 이 얘기야. 자, 보세요. 계산 결과 전류가 지금 전류라는 말 나왔잖아. 그러니까 몇 법칙이야? 1법칙이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나타낸다. 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여기가 틀렸어? 플러스가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야 반대 방향임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예요.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자, 여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1이야. 자, 예를 들어서, 근데 결과를 어쩌고저쩌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I 어쩌고저쩌고가 나왔다고 가정하자고. 나는 처음에 플러스로 했는데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때 요 마이너스는 의미는 뭐냐? 아, 전류가 이 방향이 아니라 이 짝방,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였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사실 그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이걸 봤을 때 난이도가 살짝 조금 있는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답이 변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답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계신 거 맞죠? 자,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고? 지우개가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언젠가는 이 머리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부할 때 공짜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여러분들 장인 공짜잖아요. 그쵸? 장인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야. 두들기고 깨고 쪼개고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걸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공부라는 게 원래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한 것 같은데 야, 또 다른 것까지 생각하면 처음에 내가 이해한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만큼 쉽지 않아요. 아유, 쉬우면 대나 소나 다 하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좀 인정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만 꺾이지 않으면 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괜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자, 이번에는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 평형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용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용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압, 전기적인 압력이다, 전기적인 높이의 차다 이런 말을 썼어. 그래서 전압 또는 전위차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사실 전기기사까지 올라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게.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쓰는 용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전력이야. 사실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전압, 전위차, 기전력 얘는 어떻다?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 좀 해달라고요. 자, 그랬더니 또 이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냐? 선생님 잠깐만요. 오케이, 전압, 전위차, 기전력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우겠다. 알았다. 자주 쓰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데 선생님 여기서 기전력은요. 선생님 지난번에 첫 번째 쿨롱의 법칙 첫 번째가 정전력이었죠. 정전력을 다른 말로 전기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기력과 글자가 비슷한데요? 야, 글자가 비슷한 거지 의미는 완전 다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봐봐. 얘는 기전이야. 그리고 얘는 전기예요. 완전 느낌이 달라.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이제 한자도 써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어렵잖아. 영어 쓰고 한자 쓰면 공부하기 어려워지니까 완전 의미가 다른 의미예요. 자, 보세요. 내가 먹는 과일, fruit. 자, 우리 과일이라고 쓰잖아. 과일. 그지? 맞죠?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말 앞뒤 바꿔볼게. 그럼 뭐가 되지? 일과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과일하고 일과하고 어떻게 똑같아? 다르지. 이해되시죠?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니까 전기력과 기전력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기력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가 뉴턴의 단위가 맞고요. 그다음에 전기력 말고 기전력과 전이차, 전압은 단위가 뭐예요? 예, 볼트예요. 볼트. 알겠죠? 예, 꼭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자, 전압, 전이차, 기전력 같은 의미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봐주세요. 지금 뭐 그려놨어? 1.5V짜리 건전지를 그려놨죠. 건전지.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드리는데 한번 사보세요. 1.5V 팔잖아. 자, 여기 이제 1.5V짜리 건전지인데 건전지 얘가 뭐라고? 전압이 1.5V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기전력이 몇 볼트다? 1.5V다 이런 얘기라고요. 근데 내가 건전지를 하나 더 사왔어. 더 사와서 한번 달아볼게. 짠!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은 지금 얘도 1.5V고 얘도 1.5V죠. 1.5V짜리 건전지를 두 개로 직렬로 연결한 그림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 전압의 합은 얼마야? 아, 모른다고? 그냥 포기하세요. 아, 농담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지. 자, 3V가 나와요. 직렬될 때는. 자, 몇 볼트? 3V. 그러면은 자, 거의 끝났어. 벌써 다 배웠어. 전압의 합은 3V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도 되죠. 기전력의 합은 3V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기전력의 합은 몇 볼트다? 3V다. 오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이제 빌드업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요렇게 한번 써봤어요. 아까 전에 요 배터리 표시를요, 두 개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 기전력의 합 3V를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는 안 돼. 등가 회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저항을 걸었어. 여기 이제 저항 심벌이죠. 자, 여기다 저항을 걸었는데, 그럼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라는 거야. 너무 쉽지. 지금 저항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지금 몇 볼트야? 3볼트지.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렇지. 3볼트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복습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 저항값이 모르지만 자, 예를 들어서 3ohm이라고 가정하자고요. 3ohm이라고. 그럼 여기에 3분의 3볼트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러한 조건에서는 몇 암페어가 흐른다? 1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하나일 때는 바로 3볼트가 땅 하고 나오는데 짜잔 이렇게. 지금 저항이 몇 개로 보이세요? 두 개로 보이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ohm짜리라고 할게. 얘도 1ohm짜리, 저항이 1ohm짜리 저항이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전원이 지금 3V잖아요. 자, 그럼 3V가 어떻게 걸리냐? 아, 직렬일 때는 저항이 직렬일 때는 이렇게 분배가 돼서 걸립니다. 뭐가 돼서 걸린다고? 얘도 나눠줘야 되고 얘도 전압을 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럴 때 저항에 비례해서 걸리는데 저항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반반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몇 볼트 걸리는 거야? 1.5V 걸려. 그럼 여기에 몇 볼트 걸리는 거야? 1.5V 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어색한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전압 강화라는 말이 나와. 무슨 말? 전압 강화. 볼티지 드롭이라는 이러한 용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 강화라는 건 떨어지는 거잖아. 자, 보세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앞에서 1.5V를 먹고 떨어지고 나서 나머지 1.5V를 받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각 저항에 걸리는 요 전압을 우리는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전압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압 강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더해봐. 1.5 더하기 1.5면 얘가 나오겠죠? 즉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 평행 법칙은 끝났어.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3V니까. 예, 이거 다 합하면 그것도 몇 볼트가 나와야 되는 거야? 3V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막 6V 나오면 와, 그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노벨상 수백 번은 받으실 겁니다. 자, 요게 여러분 전압 평형 법칙, 즉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임의의 폐회로에서 키르호프의 제2법칙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전압의 합, 다른 말로 뭐라고?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어려워? 너무 어려우시면 답만 딸딸딸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은 제 눈에 보이는 거는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네. 양심 있으면 얘는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야. 자, 이유를 말씀드려볼게. 자, 기전력 또는 전이차 또는 전압이라고 그랬죠. 자, 단위를 봐봐. 얘 볼트죠. 전압 강하. 이것도 전압이니까 단위가 뭐야? 볼트죠. 나머지 보기 볼게. 기전력의 합. 단위가 뭐야? 볼트죠. 합성 저항. 단위가 이미 ohm이잖아. 글렀잖아. 여기 잘 보세요. 3번 전압 강하의 합. 전압이니까 일단 볼티지죠. 합성 저항. 얘 뭐예요? ohm이죠. 야, 세상에 단위만 볼 줄 알아도 게임 끝나. 이거 단위 뭐예요? 합성 저항이니까 ohm이지. 얘는 전류야. 전류니까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 이해되셨습니까? 사실 내가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단위만 볼 줄 알아도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가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름이 좀 익숙하죠? 지금 앙페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암페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류의 단위를 우리가 대문자 A라고 쓰고 읽을 때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즉 프랑스의 학자인 이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였다. 어찌됐든 앙페르 암페어잖아. 그러면은 이 법칙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무엇과? 그쵸. 바로 전류와 관련이 매우 깊은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우리 앞에서 전기 용어 강의 했었었죠. 아직도 전기 용어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꼭 전기 용어 강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 전기에서는 전기와 요 자기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공존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바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즉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하냐 이거야. 자, 전류가 뭐 할 때? 흐를 때. 자, 전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하가 막 움직이는 거야. 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하냐? 바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더라. 오케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발생한다. 즉 무식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전류가 흐르면 자 도체에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자석이 발생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 앙페르는 수학적으로 얘를 증명해내는 거야. 와, 그러니 엄청난 거죠.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이 앙페르가 아니에요. 1820년대쯤에 그 웨르스트라는 그 학자가 이걸 현상을 발견한 거고, 이 앙페르는 그럼 도선의 전류가 할 때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증명했다. 대단한 이제 수학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자기장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얘가 뭐가 있다라는 거야? 방향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전류가 흐를 때 그 방향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라는 거야. 그 어떤 식으로 생기냐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오른나사 돌리듯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요걸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갖고 와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체야. 도체가 있어. 그냥 도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전류를 흘립니다. 전류를 흘릴 때 그럼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여기 주변에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갖다 놨다고 치자고요. 그럼 전류를 흘리지 않을 때는 얘가 가만히 있어, 나침반이. 근데 전류를 딱 흘리는 순간 나침반이 착탁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즉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그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법칙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게 됐냐?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도체예요. 도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자, 요거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엄지손가락, 요게 전류의 방향이고 직각 방향에 있는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전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렸지.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화살의 뒷면을 바라보듯이 그리면 되고요. 나올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나오는 이러한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걸 이제 쉽게 좀 설명한 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나사 있지 않습니까? 나사 쪼일 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나사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십자 드라이버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십자를 딱 끼고 얘를 끼릭 이렇게 회전시키잖아요. 그럼 회전 방향은 이 방향인데 나사가 들어가는 건 이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른손 법칙으로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바뀔게요. 자, 이번에는 올라가네. 그럼 아까 전에 전류 방향이 이거였는데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어때요? 반대가 되겠죠. 아까 전처럼.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들어가는. 즉, 자, 보세요. 얘하고 느낌이 좀 오십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 일단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전류는 우리가 단위를 뭐라고 하죠? 암페어라고 하죠. 요것만 딱 느낌을 살려도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 이제 정답이 뭐예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